정말 이재명 후보가 국민한테 사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네. 크게 주겠다고 그냥 방방방방 뜨고 나라 곳간이 저렇게 꽉꽉 차 있는데 돈을 안 준다고 문재인을 씹어야 하는데 그거는 차마 못 오니까 홍남기만 그냥 박살을 냈잖아요. 국정조사하겠다. 그런데 그냥 여기도 또 어떻게 보면은 여론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죠. 예. 재난지원금 이게 무리수로 밀어붙이다가 완전히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꼼수를 많이 냈었죠. 그렇죠. 제일 처음에는 50억이 초과 세수가 있었다. 예. 뭐 그걸 갖다가 근데 올해 쓰려니까 내년 선거 전에 못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갑자기 꼼수 낸 게 세금 납부 유예를 해가지고 납부유예. 올해 그 세금 납부할 걸 내년에 납부받아 쓰겠다. 예. 그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그런 거는 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예. 국가재정법을 그러니까요. 지금 박근혜 정권 때 전부 다 그런 직권 남용이나 배임 때문에 그 고위 관료들이 처벌받고 나서 예. 지금 이제 거의 레임덕 오니까 이제 그 공무원들 전부 다 몸조심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공무원들이 법 어겨가면서 몇 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예. 구속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고 이러면서. 또 이재명이 지지율이 높으면은 그래도 한번 또 배팅을 해보겠지만 배팅을 해보지 뭐. 지금 윤석열한테 뭐 10 내지 20%가 지고 있는 판에 누가 그러니까요. 그런 위험 부담을 예, 감수하겠습니까? 그래 그러다가 그 또 이제 뭐 제일 처음에 19조로 또 이게 줄었더라고요. 뭐가? 아니 그러니까 전체는 50조인데 예. 그동안 한 31조를 썼습니다. 야, 벌써.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주었잖아요. 추경해갖고. 예. 그리고 남는 게 이제 19조인데 그중에서 실제로 따져보니까 2조 5천억이 2조 5천억 뿐이 안 된다는. 그런데 지금 20 내지 25만 원 주려면은 8조 내지 10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30 내지 50만 원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초과 세수라는 거 있죠. 자체가 법에 초과 세수가 있으면 국가 채무를 먼저 변제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선거에 눈이 멀다 보니까 이걸 재난지원금으로 뿌리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법에 완전히 어긋나는 지금 행위만 골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결국 2조 5천억 겨우 남는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 채무 2조 5천억이 뭐 자기들 눈에는 큰 돈이 아닌지 몰라도 채무 상환해요. 채무 상환해야죠. 예. 그게 정당한 선거를 운동을 하는 그 대선 후보의 그 면모지. 2조 5천억 그 남았는 것도라도 그거라도 뿌려가지고 표를 구걸하겠다. 이건 아니죠. 그리고 있죠. 이거가 덧붙여 말하자면 그 일산대교. 예. 그것도 법원에서 벌써 2번이나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제 돈을 받는다고 그러대요 또. 받아야죠. 그게 법원에서 전부 제동이 걸려가지고 무료화 시키고 그게 결국은 뭐냐 하면요. 예? 국민연금이 그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국민연금은 뭡니까? 국민 전체의 노후 생활을 갖다가 예. 보장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 은행 이자 같은 게 워낙 낮고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그 투자 기법이 좀 약해가지고 예, 예. 그 외국의 어떤 펀드 그 연금 펀드보다 훨씬 수익률이 적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일산대교 같은 민자 사업 여기서 국민연금이 개입해가지고 그 통행료는 이제 그 30년 네. 계속 받으니까 국민연금의 재정을 튼튼하게 해서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이재명이 보니까 이 경기도 일산 파주 이쪽 사람들한테 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눈이 멀다 보면 요새 벨리에서 거기 아파트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표가 또 그렇죠. 많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이걸 전부 다 국민연금을 떼내고 그다음 그걸 보전해주고. 보존도 아니고 7천억인데 2천억만 하겠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네. 그거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이렇게 가만히 보면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경기도민한테 통행료 면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이게 너무나 그 잘못된 행정이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되게 의심스러운 게 지금 행정 권한 대행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가 네. 사퇴했으니까. 예, 도지사 권한. 그 사람은 행정 공무원 출신으로 오랫동안 행정했었는데 이 잘못된 행정부지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원래 권한 대행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그만둬야 되는데 더 심하게 하더라고 보니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 그래 이 사람이 무슨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되면 국무총리 약속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재명 지사는 뭐 정치인이라고 보니까
이런 그 무료화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행정부지사는 있죠. 예. 어떤 그 그럼요. 이 하면 안 관리인이거든요. 우리 옛날에 박근혜 그 탄핵 동안 국무총리가 대응하는 동안은 어떤 현상 유지만 하는 거지.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러니까 그걸 뭐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하는 건 아니라 그랬거든요. 이 일산 대교 문제도 어떻게 보면 행정부지사, 행정 경험이 많은 행정부지사 같으면 그만둬야죠. 예. 근데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요. 그거 참 아니 그리고 거기에서 한 7천억의 수익을 지금 국민연금에서 가져갈 수 있는데 예. 이재명이가 그거 모르겠고 우리는 2천억만 주겠다. 그래갖고 또 소송 거의 강탈이네요. 거의. 강탈이죠. 예.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인데 법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시민단체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법을 그거 좀 어기더라도 자기 주장을 관찰하는 거 그거 참 좋습니다 하고 했다가 또 언론한테 얻어맞았잖아. 그 이재명 후보의 모토가 예. 이재명을 한다면 합니다인데요. 이재명 합니다. 예, 근데 그걸 언뜻 들으면 참 사이다 발언으로 멋있게 들리지만 예. 우리는 민주국가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리 어떤 정책을 하고 싶어도 법에 맞고 예. 그다음 국회의 그 어떤 통제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의 그 형수한테 대한 욕설이라든가 그다음 형의 정신병원 감금 문제라든가 예. 이걸 쭉 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후보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할 때는 예.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는 그런 예.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변호사 그 사법시험 합격은 하고 했지만 변호사지만 어떤 법치주의는 이건 내 편할 때 법치주의를 갖다가 입에 내뱉는 것이지 예.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법하고 다르면 법을 무시해야 된다. 이런 게 몸에 지금 체화돼 있는. 자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면 법도 그렇죠. 무시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그러면은- 여태까지 민주화 세력들이 예. 저항권이라고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저항권이라고. 예,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더라도 어떤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법을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민노총의 거리 행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차단선 다 있어도 우리 주장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통 운전하는 사람이라든가 보통 시민의 권리를 침해도 된다는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일종의 저항권입니다. 국가의 공권력 집행이 어떤 그 민주화라든가 인권 의식, 인권에 반한다 싶으면 그게 그 저항할 수 있다는 저항권인데 지금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데 이 정권은 이미 기득권이고 자기들이 법을 다 만들고 지금 한 게 많은데 그런데도 지금도 저항권적 사고방식 지금도 국민의힘 뭐 그쪽이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저항권 의식이 그 저항권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강해서 피해 의식이고 그러니까요. 아웃사이더 예, 인식입니다. 증오. 또, 예.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우리나라 법치주의, 민주주의는 또 한 번 후퇴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후퇴 180석으로 진짜 무소불위의 국회가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도 사람이 좀 온순하고 점잖고 이런 건 있었어요. 막말을 하지 않잖아요. 예. 그런데 아마 다음에 가면 또 구관이 명관이란 말 또 나오겠는데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훌륭했구나 생각하듯이 근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까지 진짜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문재인 후보 대통령은 다른 뜻으로 말했는지 모르지만 진짜 그 이재명 후보는 예. 정말 이때까지 해방 후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 것 같은 저는 법조인이기 때문에 딴 분야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장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큰 후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후보가 이 재난지원금 그것도 무슨 또 이름을 쓱 바꿔갖고 방역지원금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문패를 갈아탔어요. 재난지원금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워낙 악화되니까. 아니 국민들이 싫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줘갖고 재정 고갈되고 뭐 이렇게 나라 엉망이 되는 거 싫다는데 맞습니다. 그거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재명 혼자만 주장한 게 또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정조사를 하겠다, 기재부를 해체를 시켜버리겠다, 뭐 이렇게 압박을 가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런 중요한 정책
그에 대해서 예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갖고 그동안 당정 간에 사실상 뭐 실제로 행동만 안 했지 멱살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서로 싸웠지 않습니까? 또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괜히 지금 혼란을 가져왔고 갈등을 빚은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주먹구구로 합니까? 다른 것도 뭐 작은 일 같으면 또 뭐 모른다고 하지만 이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고 그동안 그러니까, 김부겸이라든가 홍남기도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급함에서 나온 것이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오르고 이랬으면은 예. 그 윤석열 후보하고 뭐 비슷비슷하거나 뭐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 모르는데 지금 극히 일부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까지 대선에 딱 한 번 그 이해창하고 노무현 때 예. 제외하고는 4개월 전인가요? 여론조사가 다 그대로 대선 결과로 갔어요. 예. 어. 6번 중에 5번. 5번인가가. 2002년만. 거기 때만 틀렸어. 그때는 이제 정몽준하고 이렇게 예, 단일화하는 바람에 큰 이슈가 있었으니까. 예, 이슈가 있어 그랬는데 그걸 뭐 이재명 캠프 측에도 충분히 알고 있는 바거든요. 예. 그리고 내년 3월 9일까지 지금 뭐 남북 대화, 그다음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 아니면 김정은의 뭐 방한, 뭐 이런 정도의 대형 이슈 예. 터지기 전에 저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고 오늘 그 외신을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북경 동계올림픽 참석 안 한다는 걸로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사실상 외교적 보이콧 아닙니까? 예, 예. 선수들만 보내겠다. 네, 보내겠다고 했거든요. 선수단하고. 예. 그래 그런 거 보면은 그 자리에 뭐 김정은이가 올 가능성이 거의 거의 없다고 없고 봐야죠. 김정은으로서는 사실 문재인 소대가리라고 뭐 욕할 정도니까 예. 문재인 이제 거의 임기가 끝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트럼프 같이 바이든을 만나 가지고 어떤 그 대북 제재 예. 이거라도 한번 풀 수 있는 그 실마리를 마련해 보려고 생각할 수는 있었는데 바이든 안 온다면 김정은으로서는 예. 북경에 올 일이 없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폼 잡을 일이 없어요. 뭐 문재인하고 만나서 아니, 만나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 한다는데. 예.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하는 이 지금 여론조사가 끝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는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게 결국은 포퓰리즘, 복지 포퓰리즘밖에는 지금 승부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없었으면은 기재부하고도 그 당정 협의에 그럼. 국회 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은 충분히 당정 협의회를 해가지고 어떤 예산 상황 오늘 아까 2억 5천까지 말씀하시죠. 2조 그런 걸 5천억. 파악한 다음에 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터뜨려 놓고 보는 거예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서 너 돈 있지 않느냐. 그런데 가용재원도 확인도 안 하고 국간이 꽉꽉 찼다고 해서 진짜 많이 돈이 남기는 남았나? 우리도 그런 생각했죠. 하도 우리도 그냥 세금을 많이 털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가용재원이 2조 5천억 분이 안 되니까 베끼든가. 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론도 나빠. 거기다가 그거는 뭐 선거 때문에 조급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근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고 그다음 성남시장을 2번 했고 경기지사를 한 번 했으면은 예. 어떤 행정에 관해서 조금 알 것이다라는 우리가 전부 기대를 그렇죠. 자기도 그걸 많이 내세웠잖아요. 내세웠죠. 행정 경험 있고 윤석열은 뭐 초보다 뭐 이런 초보 운전이고 음주운전이고 뭐 그러던데 여하튼 그런 행정 경험이 있으면 아무리 마음이 조급해도 예. 어떤 이런 가용 예산이 얼마나 많고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런 조급함이 결국 일산대교 사건도 오늘 신문 보니까 일산대교 앞에서 추돌 사고 많이 날 뻔했대요. 통행료 안 되고 갈 수 있었는데 어제까지 그러니까 팍 갑자기 달려나가. 빡 서버리니까 예. 통행요금 그러면서 예. 그런 식으로 이게 국민연금을 그 어떤 상황을 본다거나 아니면 민자사업유치투자법을 본다거나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예. 이게 뭐 일산대교를 갖다가 뭐 무료화하거나 충분히 하면 한 25년 동안 당신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5년 동안은 그냥 무료로 합시다. 우리가 돈 나머지는 보전해주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한 일산대교에 대해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참 지금 마음이 속이 완전히 새까맣게 탔구나. 오직하면 한겨레까지도
이게 뭐냐? 소모적 논쟁만 불러일으키고 당정 갈등에 상처만 남기고 끝났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 일산대교도 있죠. 예. 파주하고 일산하고 뭐 고향 시민들이 있죠. 예. 잠시 기뻤다가 아주 지금 더 원망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더 커질 겁니다.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 되나 몰라도 이제 간단한 이제 고스톱을 치거나 할 때 돈을 좀 땄다가 나중에 이러면 더 마음이 아파요. 처음부터 이런 것보다도. 예.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혜택, 예. 어떤 게 주어지면 그걸 자기 기존의 사실로 만들어 버려 가지고 그게 없어지면 그래서 복지가 한번 시작되면은 예. 못 뺏는다는 게 그러면 그 정부가 그 전 정부에서 복지를 줬더라도 후임 정부에서 복지를 뺏기가 힘든 게 그러면 사람들의 그 상실감 차라리 처음부터 안 줬을 때는 그런 상실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나 이때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뿌린 복지 이 포퓰리즘이 이게 정상화되는 거는 진짜 힘들고 계속 나라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어떤 정부든지 어떤 국민이든지 복지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면 결국 나라가 활력을 잃고 쇠퇴하게 된다. 이걸 잘 생각하셔야 가지고 이번 선거에도 임해야 된다. 이번 지금 이 이야기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재난지원금 네. 이 사태를 보면서 네. 이재명이도 또 하나 포기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소득이라는 거. 네. 이건 당내뿐만 아니라 네. 자기들 경선 과정에서도 그 알라스카에서는 하는데 세계 어느 나라가 그거 어느 나라가 있느냐 그거 하나 있고 네. 또 하나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게 국토 보유세 아닙니까? 네, 예, 예. 이 부분도 충분한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저질러 놓고 본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도 당연히 철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국토 보유세 같은 경우에 말만 공산주의가 아니지. 편가르기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죠. 그 사유재산을 그 뺏는 건 아니지만 사유재산을 가지는 거에 대해 사유재산제를 유지하기 힘들게 만들게 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인가요? 종합부동산세네요. 종부세. 정부세. 그것만 해도 있죠. 상당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제도거든요. 예. 소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올랐으니까 세금 내라는 거 아닙니까? 소득이 우리나라 그 모든 조세 제도들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데 예. 종합부동산세 이런 건 소득이 없어도 현실 발생 안 해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니까 이 국토보유세라든가 이게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거대한다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헌법의 대원칙 사유재산제를 갖다가 심도 있는 연구를 하지 않고 어떤 일단 내지르고 보는 이런 제도는 아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가장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번 이 국토 보유세 이런 문제만 해도 상당히 민주주의에 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성향의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이 조급하고 내년 대선에 꼭 이겨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저는 그래서 대선 후보가 못 되겠지만 어떤 저라면 그 내년에 지는 한이더라도 우리 헌법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정책을 내세우고 그다음 국민에게 충분히 이해를 얻고 그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 완전히 사회주의적에 가까운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한마디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혼란을 빚고 철회를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좀 죄송하고 사과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추계를 좀 잘못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그것은 차치하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러니까 그 정성호 좌장격인 그런 쪽에서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가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아주 유연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그래갖고 그 유연성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고 이런 것은 정말 잘못한 것은 솔직하게 진정하게 진정성을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들도 이해를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이렇게 포장을 하고 호도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게 저는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죠. 그 지금 사실
유연성이라 그런다면은 국토 보유세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해야죠. 나는 그 어떤 국가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국민들 서민들 복지를 위해서 어떤 세금이 필요하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세제로는 지금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다. 네. 그래서 국토 보유세를 한번 생각해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그 우리 헌법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국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들어가면서 하겠다. 이런 예. 말을 해야죠. 그게 그렇죠. 유연한 거지. 예. 그냥 아무런 그 근거 없이 뭐. 국토보유세 이야기해 놓고 예. 그다음 또 뭐 기본소득 이야기해 놓고 국민들 여론 반발 부딪히면은 퇴퇴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실수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지 예. 어떤 유연성이 아니죠. 그렇죠. 유연성이란 잘못해놓고 그래 그걸 잘못해놓고 유연이라고 뭐 예. 됩니까? 그 유연성이란 거하고 이걸 갖다 전혀 이번에 저는 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의회에 나갔는데 예. 어떤 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TBS 관해서 아 김어준 씨가 공정하죠 뭐 이런 식으로 질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씨가 공정한지는 한번 딴 데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다는데 김어준 씨가 뭐 그 말이 옳고 틀리고를 떠나서 있죠. 공정하지 않게 민주당 일변도로 방송하고 있는 누구나 아는데도 예. 이 진보 쪽 민주당 쪽에서는 그걸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180석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있어서 그 소수의 소리 그다음 야권의 소리를 갖다 무시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자기는 공정하다는데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드는 사람 불공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물론 그 캠프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일국의 국회의원이고 그다음 상식을 가진 분들인데 아니, 정성호 같은 경우 몇 선입니까? 4선인가 그러니까요. 5선은 의원 아닙니까? 아니 주위에 길 가는 사람 민주당 국민의힘 떠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게 유연하다고 그거 대답할 사람이 있는지 지금 전략적 후퇴나 하고 맨날 사과하는 사람이지. 우리 국민을 가분개로 생각하는 것 아유, 아닌가 진짜 좀 하는 무시당하는 생각이 느낌이 들고요. 들어요.